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주춤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몇 가지 그 변수가 생겼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이 오늘 환율이요. 23원이 지금 올랐습니다. 지금 3시 40분인데요. 그래서 1252원이 됐는데 모처럼 이제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 같고요. 그 폭이 또 크죠. 23원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 애들이 그동안에 매수 일변도를 이렇게 쭉 시장을 끌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어찌 보면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그 지표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지표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주춤할 것이냐, 앞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제 나름대로 판단한 그런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설명을 좀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7%, 그래서 2438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를 바로 앞에 두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71%, 76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지 않았고, 특히 거래소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지면서 3.4%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거래소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을 볼까요? 거래대금이 이제 시장에 어떤 힘을 보여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소는 7조 5천억입니다. 최근에 10조까지도 넘어갔다가 오늘 또 이렇게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7조 8천억입니다. 코스닥도 전일 9조 2천억까지 거래대금이 다 갔다가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좀 줄었다. 시장에 힘이 조금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그래프에서 제가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21선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장이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21선을 보자. 21선이라는 거는 심리선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명선이라고도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강세장은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추세선이기 때문에요. 약세장은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일봉이 놉니다. 그래서 21선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구분짓는 그런 중요한 선이다 이런 얘기죠. 21선을 넘겨야 비로소 시장이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의 이 국면을 보십시오. 여기거든요. 21선 위에 있지만 21선에 거의 지금 근접해 가고 있죠. 음봉이 나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추세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는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의 그 지표로 삼아야 될 부분은요. 요 21선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21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고 그러면요. 21선을 뚫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21선을 뚫고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깊이 빠졌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21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이루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급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21선을 뚫고 내려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 뚫고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이 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고 그러면요. 여기서 시장은 믿어도 되고요. 요 앞에 이 추세선 고점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저항선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다만 여기서 21선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는다고 그러면요. 매도 시점으로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선례를 보고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국면 또 요 국면 또 여기 국면 이게 다 그 21선 밑으로 음봉이 흘러내리면서 그 후로 이렇게 급락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수급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그 연말 근처에서 400포인트 올랐던 이 시장하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위주로 외국 애들이 매수하면서 이때 400포인트 올렸고 이번에도 근 한 400포인트 올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 애들이 다시 매도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장이 이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적인 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한 2, 3일 정도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사는지 또는 파는지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1선을 좀 자세하게 지켜보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도 시점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찾아서 혹시라도 아니다 싶으면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 애들이 3,3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거래소에서 3,1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26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도 한 6천억 넘게 매도했고요. 개인들만 오늘 한 9천억, 한 9,4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1조 가까이 매수했죠.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준 그런 시장이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보여왔던 그런 패턴하고는 조금 양상이 바뀐 그런 패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종합지수 거래소에서 제가 21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성전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21선입니다. 그러죠? 지금 어떻습니까? 음봉이 21선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 근데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선행성이 있습니다. 종합지수보다 살짝 더 앞서서 시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맛이 있거든요. 물론 대표성도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요 21선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항상 무너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왔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요 21선을 지키는지 무너지는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요 21선을 잘 보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고객 예탁금도 오늘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오늘 현재요. 이게 이틀 전 겁니다. 46조 4천억인데요. 전일 51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한 5조 정도가 빠져나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44조까지 갔다가 오늘 46조니까 어쨌든 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고객 예탁금이 만약에 이 빠지는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에도 그렇게 좋을 건 아니다. 수급에서 좋지 않은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은 아직 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빠져나갔던 그 자금들이 그대로 다시 다 유입이 됐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아직 이상이 없다. 또 하나 제가 이제 MMF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MMF라는 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단기성 상품인데요. 금방 그 쓰일 만한 자금이라고 그러면 MMF에 들 많이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들 그 고객 그 주식 계좌에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일부러 이자 수입을 주기 위해서 MMF나 CMF 통장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자금들도 지금 MMF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년 그 연초 대비했을 때 MMF가 근 한 40조 가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60조 정도에서 오늘 200조죠. 200조까지 한 40조 정도가 이렇게 금년 초에 단기 자금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물론 이 자금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요. 그 중에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중앙일보 경제면에서는 MMF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기업들이 유효자금을 MMF 쪽으로 많이 넣어놨다. 금년 초에 그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는 기업 자금도 있지만 개인들 증시 대금 자금도 이쪽에 좀 포함됐다고 봤을 때 증시 그 대기성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자금 사정이 좋다.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추가로 더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MMF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38입니다. 이게 금요일 밤 그 지수죠. 약간 밀리긴 했지만요.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전일 좀 얘기가 됐던 거는 고용 시장이 화랑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패드 셈법이 좀 복잡해진 거 아닌가. 이제 디스인플레 지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용 시장이 워낙 좋아서 예를 들어 실업률 같은 게 지금 3.4%까지 뚝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한 54년 만에 보여준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쪽을 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그렇지만 그걸 보면 전혀 추세 변동이 없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1%.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가 마이너스 1.9%. 필라델피아 지수는 앞에 고점을 뚫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고요. 지금 오늘 시장 니케이가 플러스 0.67%, 대만이 마이너스 1.34%, 상해가 마이너스 0.9%. 상해가 요새 주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대비 원화도 지금 오늘 23원이 올랐어요. 아마 유한화도 비슷한 추세일 것 같은데요. 달러 강세, 인덱스 지표가 올라가면서 중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좀 주춤합니다. 항생, 홍콩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2.2%. 아마 이런 것들도 달러 강세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그 풍선 그 관련해서 뉴스들이 지금 나오면서 미중 관계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장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200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전체 시장이 외국 애들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또 매수 우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도 몇 개 종목들은 매수 우위고요.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 근 4일째 지금 외국 애들이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한 40만 주 샀고요. 11만 원짜리니까 꽤 큰 금액이라고 봐야죠. 어제 15만 주, 16만 주, 또 2월 1일 날은 67만 주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근 한 130, 40만 주를 매수 우회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 같다 이렇게 싶은데요. 일단 에코프로 BM은요. 지금 이제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매수 우회하면서 그래프도 많이 좋아졌고 또 각 증권사에서 추천들을 많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추천한 것을 내용을 조금 보면요. 리포트를 오늘 내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네요. 포드 또 BMW 전기차와 동반 고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를 15만 원 제시해 놨습니다. 이 15만 원이라는 게 작년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거가 여기가 이제 BMW나 포드가 에코프로 BM 하이니켈 양극재를 채택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 전기차 판매가요. 이 두 회사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했을 때 BMW 같은 경우는 한 85%, 포드 같은 경우는 144%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대단한 그 증가율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저점 대비했을 때 근 한 10배에 오르기는 했지만요.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놓은 거 아닌가 싶고요. 여타 증권사들도 지금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그 15만 원 목표 제시한 게 작년 6월 달에 찍었던 가격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만 원이 깨졌다가 거의 한 6, 70%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1만 원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하향 추세,
이게 이제 상향 트렌드로 이렇게 바뀐 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에 고점이 여기죠. 그래서 요 앞에 고점을 넘긴다 그러면 방금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한 대로 앞에 15만 원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요 매물대 이 매물 집중대만 벗어난다 그러면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수급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그동안에 급매물들이 많이 소화됐지 않겠나, 손이 많이 바뀐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4일 동안 외국 애들이 이렇게 집중 매수하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에 고점만 넘긴다고 그러면 지금 사기가 조금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지켜보다가 요 매물대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격으로 봤을 때 금년에도 매출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다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한 60% 가까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홀딩스도 얘기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좀 추춤할 때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BM 정도가 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보면요. 수급에서는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이나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 2배가량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요. 이런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그 지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일정 부분 또는 전량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추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추세가 살짝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제가 탑픽으로 꼽는 SPG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한번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SPG는 아직은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G는 또 다른 종목들이 성장성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적자 상태입니다. SPG만 실적이 유일하게 이렇게 수반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SPG는 좀 남달리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18,500원 왔는데요. SPG는 잘 보시다가 지금은 한 이틀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또 밀린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그래프 패턴이 조금 다르다. 또 실적 면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저는 오늘이나 내일 또 금주 시장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 상승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 추세 상단에서 얻어맞고 이렇게 내려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은데 오늘 이제 그 변화라고 그러면 외국 애들이 처음으로 금년 이제 신년 들어서 매수 우위를 지속하다가 오늘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210만 주 넘게 팔았고요. 그러면서 또 거래소가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 21선, 21선이라는 것은 심리선이라고도 그러고 또 생명선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21선 위에만 이렇게 일봉이 있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21선 위에 음봉이 났지만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안착해 있습니다. 요게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그때는 저는 매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한 모레 정도까지 이 추세를 21선 일봉 요 관계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다음에 또 고객 예탁금도 같이 봐야 되고요. 이런 지표들을 세심하게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 되겠죠. 또 반면에 21선 위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목마다 이렇게 추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